안녕하세요. 엔비디아를 공격한 해커그룹이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공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단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해커그룹은 자신들이 삼성전자의 서버를 해킹했다며 소스코드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소스코드는 삼성전자의 기밀 데이터입니다. 얼마나 훔쳤는가? 압축된 폴더 3개를 합치면 190GB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이도 훔쳤네요. 삼성전자를 해킹했다고 주장한 외국 해커그룹의 이름은 랩서스입니다. 랩서스는 며칠 전에 엔비디아도 해킹했습니다. 3월 1일 랩서스는 엔비디아 서버에서 GPU 회로도를 포함해 중요한 데이터를 빼냈다고 주장했는데 엔비디아가 해킹당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확인해보니 실제로 털린 게 맞다고 합니다. 갤럭시 S22 코드까지 싹 다 털렸다고 합니다. 이른바 삼성전자 해킹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엔비디아며 삼성전자며 글로벌 기업들의 서버를 자유자재로 해킹해내는 랩서스라는 해커 집단은 정체가 뭘까? 일단 랩서스는 남미 해커 집단이라고 합니다. 남미 국가로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이 있습니다. 해커 집단의 이름이 랩서스는 영어로 실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랩서스는 글을 쓰거나 말할 때 발생하는 비자발적인 실수를 말합니다. 해커 집단 랩서스는 너네 의도치 않게 실수해서 우리한테 털렸네? 이런 느낌일까요? 좀 더 찾아보니 랩서스는 신과 관련된 뜻도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랩서스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불복종의 죄를 말합니다. 소위 원죄라고 불립니다. 원죄의 본질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쟁취하려는 오만한 도전에 있습니다. 해커 집단 랩서스라는 이름은 신에 도전하는 오만한 자신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신에 도전하는 오만한 글로벌 기업들을 자신들이 처단하겠다는 의미일까요? 랩서스는 먼저 털었던 엔비디아에게 협상하지 않으면 훔친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걸 보니 전자가 아닐까 싶네요. 랩서스의 뜻이 실수든 원죄든 일단 랩서스는 엄청난 실력자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엔비디아, 삼성전자를 손쉽게 털었기 때문이죠. 랩서스는 삼성의 데이터를 폴더 3개로 압축해서 토렌트에 올렸습니다. 이 폴더 3개의 총 용량이 190GB죠. 압축한 게 190GB라는 소리입니다. 압축을 풀면 총 용량은 402GB로 2배쯤 늘어난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고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는 최대 하루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해당 파일을 전부 내려받아 일부 내용을 직접 들여다본 보안연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보안연구원은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2부터 이전 스마트폰까지 소스 코드가 싹 공개돼 있다며 경쟁업체가 해당 기능을 따라 만들거나 금방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에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랩서스가 업로드한 토렌트에는 삼성전자의 보안 플랫폼 녹스와 삼성패스 등의 소스 코드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게는 이번 해킹이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닙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이미지 손상과 더불어 해커들이 일단 소스 코드를 유출시키고 보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관련 기술을 재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랩서스는 자신들이 훔친 걸 가지고 삼성과 물밑에서 협상한 게 아닙니다. 일단 유출시키고 이야기를 하죠. 랩서스는 추진력과 행동력이 만만치 않은 상대들입니다. 190GB를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할 정도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얼마나 더 있는지 짐작도 안 갑니다. 블러핑일 수도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실력이 너무 좋죠.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해킹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증시에서는 해킹 보안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성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제 오리지널 씨는
뱀의 꼬임에 넘어간 이브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발생한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최초의 죄입니다. 참고로 원죄라는 개념은 면역 시스템에서도 등장합니다. Original Antigenic Sin으로 줄여서 OAS라고 합니다. 면역학에서 항원 원죄 OAS는 최초의 항원이 저지른 죄입니다. 최초의 항원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던 걸까? 그리고 최초의 항원이란 도대체 뭘까? 항원은 병원체의 일부입니다. 인간이 최초의 항원을 만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감염 또는 백신이죠. 운이 나쁘다면 이 첫 만남이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이 항원 원죄 OAS입니다. 항원 원죄 OAS는 항원의 첫 노출이 후속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항원 원죄를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적응 면역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항원을 마주할 때 B세포는 파란색 동그라미에 대한 항체를 만듭니다. 이후에 똑같은 항원이 침입하면 훌륭하게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항원은 파란색 동그라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어딘가 조금 다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보다 오히려 빨간색 세모가 더 많죠. 하지만 우리의 적응 면역은 파란색 동그라미에 초점을 맞춰놨고 재감염 시 가장 먼저 작동하면서 오히려 빨간색 세모에 대한 면역 반응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감염을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연좌죄인데 조상이 범한 죄가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출이 그 다음 노출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OAS는 ADE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감염이나 백신으로 만들어진 항체가 오히려 병원체의 증식을 돕는 현상을 말하죠. 일부 연구자들은 부스터샷이 오히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면역 반응을 증폭시키는 현상을 항원 원죄 OAS라고 부릅니다. 항원 원죄는 이미 접한 적 있지만 동일하지 않은 유사한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항원 원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으로도 항원 원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많은 변이가 있었습니다. 와일드 타입부터 시작해서 델타, 오미크론 등 각 시기별 우세종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투피 변형 단백질로 만들었습니다. 백신부터 변이 바이러스까지 하나도 완벽하게 똑같은 항원은 없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미세하게 달랐죠. 따라서 감염이 되었든 백신을 맞았든 그 이후에 후속 변이 항원에 노출될 때 변이 항원에 대한 스페시픽한 항체가 안 만들어지고 오히려 억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항원 원죄입니다. 최초의 항원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죠. 항원 원죄 현상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댕기열 바이러스, HIV가 관련이 있다고 언급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사스코브2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류를 팬데믹으로 몰아넣은 현재의 코로나19 바이러스죠. 눈을 한 번 더 비비고 봤는데도 사스코브1이 아니라 사스코브2입니다. 물론 저는 속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위키피디아에 언급되는 걸 처음 봅니다. 혹시나 못 믿을까봐 주석으로 논문 출처까지 달려 있습니다. 논문을 열어보면 이전까지 코로나19의 ADE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인비트로도 없었고 인비보도 없었죠.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문의 저자들이 실험해본 결과 ADE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을 갖고 있으면 사스코브2 감염이 발생할 때 ADE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해당 실험 결과가 시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ADE에 대한 실험 증거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논문이 해당 논문인 겁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 항원원제 문서에 사스코브2도 언급되었던 겁니다. HIV 이뮤노믹은 현재 항암 분야에서 유나이트 플랫폼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완된 기술로 항원의 선택과 최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항원을 선택하면 적절한 면역 반응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면 그 다음 단계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죠. 세 줄 요약입니다. 해커 그룹 랩서스는 엔비디아 서버를 해킹했습니다. 이어서 랩서스는 삼성전자 서버를 해킹했습니다. 항원 원죄는 오리지널 엔티제닉 신으로 줄여서 OAS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